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어업인이 부자 되는 어부의 세상을 만들겠다. 지난 3월 취임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업인들은 어느 때보다 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안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님은 진해수협조합장을 2차례 역임하신 뒤에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 넉 달 됐고요. 최근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넉 달을 정말 이래 뒤도 네. 이유가 너무 없게끔 예. 바쁘게 보낸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네. 난데없는 취임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렇죠. 받는 고통, 그리고 모든 일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일본으로 삼고 전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각박한 현실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네네. 현장을 다니시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일 거고요. 예. 지금 어민들께서.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잡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제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정말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방류를 앞두고 지금 수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어떤 겁니까? 제일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1년도 사고가 터졌을 때 예.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은 예. 그때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약 8만 건에 대한 검역을 결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는데 어쨌든 오염수를 좀 이렇게 방류하지 않고 가두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예. 어떤 자, 형태로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방류를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방류는 반대하는데 예. 반대의 논리에 어떻게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산인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이런 논리가 진행되는 바람에 예. 어민들에게 대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한 인식이 수산물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렇죠. 예. 이래 접근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수협 및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산인들이 많은 고민 속에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벌써부터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좀 고통을 좀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석이 예. 되는데요. 그러면 현장을 또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예. 어민들도 많이 만나보셨고요. 그래서 수산물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수치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회장님? 수치를 지금 딱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2011년도 사고 이후에 2012년도, 13년도에 예. 약 한 40% 줄었습니다. 40% 예. 당시에. 예, 네. 줄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네네. 혹시 방류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예, 말씀하시는 앞으로 한 거죠? 30년간 계속 지속된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할지 하는 걱정과 염려가 모든 국민들한테 다가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소비,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을 투어하면서 다니면서 보니 피해는 소비는 약 한 20-30%? 20-30% 예, 정도. 그런데 거기에는 예. 특정한 어종이 또 표시되어 있고 예. 지금 어종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 이제 계절이 여름이고 그렇죠. 계절적인 하절기잖아요. 요인이 좀 있죠. 예, 하절기다 보니까 예. 생선에 대한 일에 받아들이는 인식.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여름이 돼도 각각류나 조개류 같은 거는 많이 이래 소비가 되는데 또 피서철이기도 해서 또 맞습니다. 예. 그 바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소비도 진작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주춤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예년보다 우럭 출하 관련해서 절반 정도로 좀 떨어져 있고 가두리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럭이 뭐 10,000톤이나 쌓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우럭하고 전복이 지금 예. 제일 문제인데. 우럭하고 전복이요? 예. 전복도 약 3만 8천에서 4만 원 하는 가격이 예. 지금 거의 2만 한 5, 6천 대로 내려갔고. 예. 우럭도 지금 전국에 아마
간접적인 통계입니다만은 약 10,000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우럭이 난데없는 그 정치적인 논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세수음이 180배다 네, 네. 하는 일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럭이 안 팔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럭이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우럭은 해유하는 어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유난에서 나는 것 같이 예, 예. 이래 접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럭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한 5, 6천 원 하던 게 지금 8천 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예. 아예 출하가 안 됩니다. 그래도 잘 판매가 안 되는 예, 상황.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 빨리 수매를 해서 예, 예. 우리가 정부 비축으로 우리가 사들이서 가공을 해서 국민에게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 그렇군요. 그냥 이래 정치적인 논리에서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비교하면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금이 15,000원 하던 소금이 7만 원 할 정도면은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예.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 네네. 그 이면에는 우리 어업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산물을 먹는 전 5천만 국민이 불신하게끔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예,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예. 하고요. 일단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판매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고 있고,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 예. 부분도 있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수협청에서 과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지금 어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특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예, 제일 문제는 1번은 수산물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수산물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우리 수산물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시식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시장이나 어업인을 만나서 시장의 사항도 들어보고 어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봐서 예, 예. 이걸 정부에 그러고 건의해서 그렇죠. 빨리 개선해도 네, 네,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어민을 기피하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협중앙회가 해야 될 1번으로 놓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나름의 어떤 예산을 좀 편성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지금 수협중앙회에 예. 모든 예산을 여기 올인했습니다. 아.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촉진에 하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소비 촉진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페인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아, 시식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 수산물 먹기 운동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모든 언론에 홍보비를 투입해서 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예, 예.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어촌에 방금 말씀처럼 어민들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소비가 안 되거나 그러고 유통이 안 돼서 받는 이런 에라를 네네. 우리가 정책 자금, 그리고 어업인이 쓰고 있는 모든 이런 자금들을 좀 이래 우리가 푸싱해서 네네. 유예를 해주거나 네네. 감면을 해주거나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어업인들에게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해서 지금 우리 수협 자체에서 예산을 약 2,100억 정도 2,100억 정도.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모든 것을 투입하자라는 예, 예.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판장에서의 방사능 검사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시설을 들여놓겠다고 또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예. 그 2,100억 그 예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거기에는 2,100억 원은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그러니까 주로 소비 진작을 예. 위한 촉진을 위한 거에 예, 2,100억 그리고 정도를 어업인들에 대한 말씀이시죠? 에라가 생기는 부분을 예, 예. 보호해주고 네네. 해야 될 예산에 중점을 두는 거. 그리고 방사능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에 220여 개 정도 위판장이 있는데 네네. 모든 위판장에 검역을 거쳐서 출하되도록 예, 예, 하는 시스템은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다들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비 촉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예산 편성도 말씀해 주셨고 캠페인도 벌인다고 하셨고 그 이제 효과를 이제 거둬야 되는데 다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 지금 피해를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예. 나타난 피해는 없거든요. 단 하나 추상적으로 네. 소비가
위축된다는 사실은 조금 이래야 저명한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본에 맞추고 예. 방금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만약에 에러가 생긴다고 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그거는 우리 수협 중앙의 몫이 아니고 예, 예. 수협 정부 중앙 차원의. 및 모든 정부, 네네. 모든 정치권들이 망라해서 그 객과에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지금 임시방편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에러가 올 때, 이런 부작용이 올 때 우리가 예. 견뎌야 될 그 예, 시점을 거기에 놓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지금 실정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예. 이제 소비가 이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예, 예. 것이고요. 실제로 측정을 했는데 방사능이 검출됐다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또 그건 또 엄청난 네, 맞습니다. 피해를 또 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수산물도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관련 예. 수산물도 예. 폐기해야 될 것이고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또 정당한 보상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나름 그 정부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우리 나름대로의 이래 방법을 연구를 해서 네네. 피해 산출도 하고 그래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전 1%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예. 그런 일이 생기면은 수사람은 상당히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 예. 그런 염려까지는 제가 갈 정도는 아니고 예. 저는 감히 자신하길래 나는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예. 만에 그런 일은 없을 걱정에 것이다. 염려에 예. 그런 것도 후속적으로 준비는 정부하고 해놔야 될 필요. 그쵸. 그리고 정부가 꼭 돌아볼 그쵸. 몫입니다. 네네.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그 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또 젊은이들이 수산물을 잘 찾지 않는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그동안 좀 컸지 않습니까? 예. 수협 중앙회 차원에서 수산물을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걸 연구를 하신다고도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듣고도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우리가 8인, 10인 대가족일 때는 예. 이렇게 생선을 수산물을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지금은 2인 가족, 3인 가족으로 변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수산물을 이제는 좀 이렇게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녁에 잡는 고기가 그다음 아침에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제가 밀키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거기는 제가 쿠팡처럼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려 하니 생물이라서 조금 이래 준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푸드 매장이 한 20여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또 한 20여 개 더 만들어서 전국 91개 수협 인근에 모두가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네네. 그 음식이 우리 국민에게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예.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지금 우리 어촌이 노령화로 어촌이 위기에 왔다 할 정도의 예. 심각한 문제가 네, 농어촌 계속됐거든요. 문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 청년들이 기여하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0년, 70년도에 한 90만인 어업인 인구가 지금 9만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면 정부에서 이래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청춘들이 와서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다. 예. 그 다음에는 교육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다들 부모가 자식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그렇죠. 목적으로 오는데 네. 교육 환경이 열악하면은 과연 청춘들 오겠나? 지금 기여하는 사람 일부도 네. 어업은 어촌에서 사는데 생활은 인접 도시국가에서 산듯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빠른 시간이 기존으로 어촌에 정착하고 있는 어업인들하고의 관계가 오래 걸린다. 네네. 그런데 어촌에서 정착하면서 어업인들하고 토속적인 어업인들하고 묻어가면서 적응하게 하려면은 네. 교육적인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예. 내 자식들이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가 훨씬 영어도 잘하고 예. 수학도 잘하고 그런 제일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예. 젊은 기여인들이 진짜 어촌을 찾아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회장님 이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어촌을 다 그렇게 만들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지역에 예. 젊은이들이 와서 수협에 종사하면서도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어떤 하나의 지역에 시범적으로 뭐 실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게 지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사는 예. 뉴딜 300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예. 그 정책 때문에 어촌들이 상당히 이래 예.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많이 이래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주거 환경 및 기타 모든 것들이 어촌이 자꾸 이래 수산물이 고갈되고 해서 기타 수익으로 기타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을 네. 얻어서 네네. 영위할 수 있는 쪽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기촌하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토속적인 나이 드신 분보다는 좋을 거니까 네네. 그걸 접목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런 데 먼저 네.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기여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안 일본 원정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 없이 잘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맞죠.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근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 그 우리 요즘에는 뭐 한두 명 사는 그런 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간편식이라든가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잠시 말씀 주셨거든요. 예. 실제로 그게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 게 있나요? 따로? 이제 지금 우리 방금 말씀처럼 예. 코로나 때문에 근해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안업은 전부 다 60, 70대 노부부가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양을 잡아오는 것도 이런 고부가를 좀 높이려면은 예.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선 낳고 파는 시절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잡아오는 고기를 유통 과정 좀 줄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째 보면은 오염수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 철저한 검역 거치고, 네네네. 그리고 안전한 것으로. 그렇죠. 안전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시키고, 네네네. 그리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입판장 환경을 100% 개선해서 예. 정말 입판장이 끝나고 나면은 바다가 있는 뷰가 좋은 곳을 힐링으로 네네. 쓸 수 있는 그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먹는 먹거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네네네. 이러면서 거기 잡는 생선을 인접해가 있는 두세 개 수입이 비슷한 고기를 잡는 수입에서 가공해서 인가공해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그래 우리가 지금 수입 쇼핑에 올리면은 전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예, 어디 예. 지역에 나 이런 거 먹고 싶네. 오늘 낙지가 먹고 싶네. 예, 한번 예. 타닥 치면은 낙지 내일 아침에 배달하겠다는 이거는 큰 그림을 안 그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안 되겠다. 아니 최근에 제가 이런 어종을 먹고 싶은 거 잡아주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 갑니다. 예. 그렇게 뭐 오히려 주문을 할 수 있는 예. 그 받아보는 분들이 이제 주문을 해서 좀 잡아주세요. 예. 어민들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요즘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유통망이 이제 워낙에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플랫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이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 생산 우리가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하듯이 예. 농협하고 예. 내 이런 딸기 이런 토마토가 필요합니다 하듯이 우리도 계획적으로 내 이런 방금 말씀처럼 이런 고기가 오늘 먹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하면 예. 받아서 사는 거 기타 등등.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안쓰러운 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수산물을 너무 멀리 해왔던 거. 거기에는 많은 일에 언론인들, 그래 우리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이 좀 이래 잘못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TV를 켜면은 예. 복숭아, 과일, 딸기, 토마토는 털못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 텔레비를 틀어서 생선 나오는 TV가 없단 말이에요. 매체가. 네. 그 정도로 미디어하고 너무 멀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이 한 유치원 프로도 만들어서 수산물을 접하는 방법. 그리고 이 수산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성장 과정에 단백질이 얼마만큼 좋은지 기타 등등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서 예. 그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해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예.
수산물을 먹는 방법도 더 다양화하고 예. 그런 인프라도 이제 만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그림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오염수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 이외에 수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네. 이제 수산업이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네네. 기로입니다, 기로. 상당히 지금이 우리 수협 중앙회가 출발된 게 61년 됐거든요. 네. 이제 61년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산업을 접근해야 된다. 접근해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예.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MZ 세대들이 수산물을 기피 안 하고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1번. 그 다음에는 지금 근해와 연근해에 이래 상충되는 이래 업 현장을 네.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예. 방금 제가 덧붙이면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제가 한 3, 4일 전에 해수부 장관님하고 이래 우리 수산 정책 포럼을 만들었는데 예. 115년 만에 우리 수협법을 뜯어 고칩니다. 네. 새로. 아닌 거는 지금하고 안 맞는 거 고치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거기 핵심은 예. 그 중에 1,500가지 정도가 있는 법을 새로 고치자. 현실과 맞지 않은 걸 좀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싹 고치는 걸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규제들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이래 만들었던 법들을 이제는 새로 고쳐서 우리 네네. 현실에 맞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 예.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수산업에 좀 미래를 보고 가야 안 되겠나. 바다를 간단하게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바다를 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네. 바다는 우리 인간에 대한 식량의 보급 창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 바다는 5천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이에요. 예, 예. 그럼 아름다운 공간을 지금 바다 나가보세요. 서력이 칠갑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먼 안목을 보고 그런 부분도 문제이고 지구 온난화에 예, 따른 맞습니다. 어종의 변화라든가 예. 아니면 이전에 그런 어종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바다 자체가 따뜻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진해 제2 신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진해 신항처럼 왜 어장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진해 신항 개발 당시에 어민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끈질기 협상을 예. 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어민들과도 굉장히 그 상충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요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제가 예. 좀 안쓰러운 게 제가 감히 이래 요구하건데 바다는 어느 개인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기 때문에 바다의 기타 기반 시설을 이래 만들 때 거기에는 자 바다 모래 채취, 풍력 그리고 항만 이런 개발을 할 때 네네. 국가가 필요로 해서 바다가 필요로 하다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생존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분들이 이 어업을 놓고 다음 생을 영위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감히 말합니다. 더 이상 바다를 이래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기반시설에 자꾸 들어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제2신항을 덜 믿는데 예. 제2신항밖에 아니고 또 제2신공항까지 이래 들어오면은 내가 볼 때는 진해, 마산, 거제, 부산, 진해나 신항이나 는 업을 접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현실이 오면은 과연 그분들에게 뭘 해줄 것인지 예. 국가가 고민해야죠. 예.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국가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시설이라면은 어민들하고 동의받아야죠. 마땅한 보상을 또 이루어지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민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예? 부분을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민들께서 다른 걸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좀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지금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차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탄소 경영, GSA 경영 이런 걸 하면은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기금도 좀 내고 우리 수협도 좀 내고 해서 많은 기금을 500억, 1000억을 가지고 전 어촌에 일을 놓는 어업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금만 되면 제가 그걸 꼭
한번 만들어서 예. 진짜 우리 대한민국 먼 미래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3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진짜 우리 바다를 살리면서 어업을 놓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나머지 생을 나이 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좀 도움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소비 생각합니다. 촉진과 기금 조성 예. 예,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취임하실 때 어민들을 부자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거 일환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나 하면은 예, 예. 제가 회장 출마 전에 이 전국을 이래 순회를 하면서 들어보니 우리 전국에 91개 수협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약 30%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더라. 그런데 그런 열악한 수협이 그래 열악한데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수협에서 과연 어업인들에게 뭘 해줄 것인지 예. 무슨 행복감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회장이 되면은 이 어려운 수협을 제일 먼저 살려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 어려운 수협을 살린다는 이유는 그 수협이 이익을 좀 내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1년에 치료비라도 좀 줘서 간접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치료비 말씀하신 건가요? 요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 네네. 하루에 이래 치료하러 가면은 클리닉 가니까 1,000원, 1,100원밖에 안 해요. 네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 30만 원 줄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은 네네. 그거 가지고 치료하고 맛있는 것도 짬짬이 드실 수 일종의 있고 복지로 그렇죠. 복지를 확대해서 그렇죠. 그런 예. 복지라도 줘야만이 내가 이 어쩌는 사람 보람도 있구나 하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거. 네네네. 그것이 큰 금을 주고 한금을 주는 게 부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어민들이 마음이라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예. 일환으로 제가 어려운 조합을 제일 먼저 소득이 한정대가 있거든요. 적은 조합에는. 네네. 규모 조그마한 한 100이라는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 안 났어. 그럼 다른 데서 그렇죠. 나는 이익을 뭐 조금 이렇게 뭐 자, 제가 고민한 게 예. 금년에 예산을 약 1,000억 투입하자 예. 해서 어려운 조합에게 지원해서 예. 지원금을 일단 수도권으로. 주고. 예. 수도권으로 예. 와서 복합 점포를 하나 만들자. 아, 영업을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점포 그 하나 열악한 만드는데 점포들이. 보통 예. 2, 30억 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서울에 영업을 하고 있는 수협 은행 지점이 네. 한 100, 한 60개 됩니다. 예. 그 많은 지점 안에 어려운 조합들 한 2개 생겼죠. 예. 그래가지고 여신이라도 예. 해서 지역에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으니 여신 좀 해서 담은 1년에 한 2, 3억이라도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도록. 예. 그래가지고 한 방법이 어떻게 했냐 해서 지금 금년 10월 달부터 출발이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전례가 성공되면-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 전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죠. 제가 보고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모든 핸들링은 은행에서 하고 예, 수협 예. 중앙에서 해주고 해서 좀 이렇게 기반을 잡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서 투자권에서 담은 한 1년에 한 2, 3억, 3, 4억이라 버려서 네. 그걸 가지고 조합은 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뭐 복지 같은 데 이제 그런 데 쓸 수 한 2, 있도록. 300명 있는 조합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한 2, 3년, 한 5개년 계획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예. 전국에 있는 수협에 조금 이래 도움이 예.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동이 이미 됐나요? 복합 점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달에 준비 중이고요. 출발합니다. 아, 10월에 출발하고요. 이 복합 점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의무적으로 돌아올지. 10군데 선정을 해서 출발시킵니다. 예. 수익이 좀 나거나 잘 돌아가면 또 예, 연락을 그렇죠. 좀 주십시오.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촌에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예. 뭐 병원비라도 예.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거죠.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이제 쓰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어부의 세상을 만들겠다 했는데 저는 그 어부의 세상이 꼭 많은 금전적인 덕을 주는 거 이전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살아가는 어업인들에게 평생을 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에게 행복감이라도 주자는 의미에서 출발이 됐는데 지금 우리 수협이 61년 됐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와서
새로운 미래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조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꼭 약속드린 대로 우리 어업인들이 행복 지수를 높이면서 어업인들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 임기 중에 한두 가지. 자, 어업인의 질을 높여서 어업인이 행복해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좋은 물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방식의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임기 동안에 이거는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는 것. 예. 거기에 대한 기본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